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콜라겐 부스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품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리쥬란, 주베르, 스컬트라, 엘라비에리투오 이렇게 이름들이 다양한데 이름도 어렵고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들에 대해서 어떤 기전으로 이 부스터들이 작용을 하는지, 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나 공부하는 것들을 좀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심도 있게 부스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스터들은요,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주베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베룩, 그 다음에 스컬트라, 리쥬란, 그 다음에 레디어스, 엘라비에, 리투오, 이렇게 5개를 할 건데요. 내용이 많아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3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베룩과 스컬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스킨 부스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 주입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들의 종류를 쭉 정리한 총론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요. 자, 여기 논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류를 쫙 한 표예요. 그래서 이 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스터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짚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내추럴, 오른쪽에는 신세틱인데, 내추럴은 천연 고분자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왼쪽에 초록 색깔 보시면은 HA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광주사입니다. 그리고 파랑 색깔로 넘어가서 콜라겐이라고 적혀 있는 데에 아마 엘라비에리투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P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쥬란입니다. 합성 고분자로 넘어가서 PLA라고 적혀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주베룩과 스컬트라가 포함되고, 그 외에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조금 그래도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5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주베룩과 스컬트라는 둘 다 PLA라는 건데요. PLA가 뭐냐 하면은 폴리락틱 액시드라 그래서 젖산 중합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락틱 액시드, 중합체가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그런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고 우리 피부 아래에 있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물질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물질이 락틱 액시드예요. 젖산이고요. 결론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콜라겐 타입 1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주베룩과 스컬트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주베룩은 PDLLA, 스컬트라는 PLLA입니다.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 결국엔 뭐냐면은 둘 다 LA, 락틱 액시드인데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락틱 액시드가 L폼과 D폼이 있는데 L폼만 있는 거예요. 스컬트라에서. L타입만 있고 주베룩은 L타입과 D타입이 다 있어요. 무슨 차이냐? 스컬트라는 L타입 락틱 애시드만 있어서 구조가 조금 경직되어 있고 결정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베룩은 DL이 섞여 있어서 결정형이 무결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몰포스라고 해가지고 좀 경영화된 모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2개 모양의 차이가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요, PLLA는 L타입만 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볼륨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콜라겐 생성하는 효과가 PDLLA보다는 주베룩보다는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직후에 볼륨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컬트라를 우리가 시술을 하면은 직후에는 우리가 스컬트라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수화시켜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직후에는 그 물이 흡수되면서 볼륨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볼륨이 이렇게 생기는 지연성 볼륨 효과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이제 가장 크고 1에서 2년 이상 지속된다, 오래 지속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정형이기 때문에 입자가 좀 균일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은 많이
콜라겐이 형성되고 어떤 부분은 적게 형성되는 등 약간 균일하지 못한 콜라겐 형성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곳에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노듈이 만져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콜라겐이 많이 형성되면 그 안에 이제 덩어리가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만져지는 결절을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희석을 최대한 많은 양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희석을 많이 해서 입자들이 한 곳에 뭉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화시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균일하게 잘 섞이도록 그것을 좀 신경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결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스컬트라는 진피가 아니라 진피 아래 피하 지방 그 층에다가 조금 깊이 시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절을 예방을 위한 시술 프로토콜을 잘 지키면은 한 결절 발생이 한 0.4%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는 결절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균일하게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노듈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의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좀 볼륨이 형성되고 그게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스컬트라에 비해서는 볼륨을 만드는 효과가 크지는 않아서 조금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고 지속기간이 스컬트라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컬트라, PLLA에 비해서 주베룩은 제품이 나온 게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스컬트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스컬트라와 주베룩 모두 PLA로 이루어진 콜라겐 부스터지만 초기 볼륨 효과는 주베룩이 조금 좋은 것 같고요. 후기에 볼륨을 더 많이 지연성으로 볼륨이 많아지는 것은 PLLA, 스컬트라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30대나 40대 이제 콜라겐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주로 이제 앞광대라든지 옆볼 이런데 이제 소량의 볼륨을 채우는 것은 주베룩이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베룩은 조금 일정한 볼륨 효과가 있고 결절의 위험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소량의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는 주베룩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살이 정말 없으신 분들 있어요. 정말 뼈와 그 피부 안에 이제 그런 조직들이 정말 없으셔가지고 양쪽에 볼살이 정말 없으신 분들, 볼륨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스컬트라 시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베룩 스컬트라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리쥬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